300 이하로는 안 팔아요. 많이 나면 1000만 이상도 많아요. 외부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재산 등재된다는 거짓말로 현혹을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차를 3천만 원에 팔고 택배 일을 시켜주겠다, 물류회사 시켜주겠다 해서 1000만 원짜리 화물차를 2천만 원에 깨끗하게 터뜨려요. 기다려. 곧 간다. 네, 중고차 허위 매물을 일망타진을 넘어서 말살하기 위해 진격의 남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이 또 출연진 분들을 제가 또 대신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서 지금 현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이 4년 전부터 허위 매물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을 돕고 그리고 환불까지 받아들이고 그걸 또 넘어서서 이 허위 매물을 하는 이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기까지 했던 두 또 이 중고차 유튜버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진 사장님부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민 중고차 진영민입니다. 어, 4년 전부터 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 사기 피해 방지 목적으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주차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후발주자인데 현재 중고차 피해 해결 건수 대한민국 1위 유튜버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사기당하신 분들의 금전적 피해를 우선으로 해서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서 지난 그래도 4년 넘게 그러면은 이 유튜브로 허위 매물 이 근절 위해 가지고 자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 도움을 드렸던 피해자분들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일단 허위 매물이 한창 좀 많을 때는 네. 하루에 평균 3개? 하루에 세 개. 하루에. 예, 하루에 3개. 여기 가서 환불하고 저기 가서 환불하고 여기 끝나면 또 가서 환불하고. 예. 제가 대략 한 예상하기로는 한 500-600분 정도 허위 매물 환불을 해준 걸로 엄청 많네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원 대표님도 그 정도 되십니까? 저도 진짜 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안 된 피해자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훨씬 그래도 한 400-500분 이상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두 분께서는 지금 어쨌든 10년 넘게 지금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허위 매물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광고를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한 차종에 대해서. 근데 이걸 저희가 수기로 가격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5천만 원이야. 5,500만 원. 근데 모르고 실수로 공 하나를 빼. 전화가 막 와요. 왜 이 가격이 맞냐? 저희 실수했습니다. 공 하나 빼먹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감을 얻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소비자분들도 진짜 있나? 호기심에 했다가 이러다가 이제 뭐 시작이 되고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번엔 장관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관님께서는 좀 중고차를 한 번이라도 구매하거나 팔아보신 게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 인생 첫 차는 중고차 엘란트라였습니다. 아, 엘란트라요? 예, 예.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던 시절에 구입하신 제 거겠죠?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요. 장관님께서 30대였으면 차가 좀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그게 3년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던 해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인분한테 네. 산 거라서 제가 무슨 시장에 가서 산 건 아니어서 뭐 중고차 뭐 매매를 했다고 하기에는 뭐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일반인이 이 중고차 전시장이나 매장에 자주 들락날락할 경험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말 어쩌다 한번. 왜냐하면 자동차를 1년에 몇 번 바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장관님처럼 한 번 이렇게 중고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로 첫 차들을 예. 중고차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딱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생소한 용어들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매도비니 무슨 뭐 이전비니 뭐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좀 부족해서 이런 사기가 좀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중고차라는 게 이거를 그 내놓은 원래 쓰던 사람은 이 내역이나 이 가치를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리고 딜러도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이걸 사는 사람은 그걸 확인할 방법과 전문 지식도 없고 설사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더라도 그 전문가가 차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혹시 살 물건이 싼 거는 다 싼 이유가 있는 거고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가격이 적정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보가 불균형하다 그러죠. 정보가 평등하지 않고요. 매도인과 매수인과 중개자 사이에. 그다음 여기서 가격 정보 자체가 가격을 발견하고 가격을 서로 접근 나가는 이 무기 자체가 너무나 불평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록 교통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 당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저는 남의 말 잘 믿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배트맨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 저도 오늘 숙제로 갖고 갈게요. 아이디어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뭐랄까 안전망이죠, 그죠? 중고차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서민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알뜰살뜰 살아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호를 해야죠, 그죠? 네. 그럼 실제로 이 허위 매물을 하는 딜러들이 어쨌든 돈이 되니까 그 짓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략 뭐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길래 착실하게 다른 일하는 분들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허위 매물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네. 이제 아드님이 이제 메일로 우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해서 밤 10시 반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1,350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넘게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적게 남으면 진짜 300 이하로는 안 팔아요, 얘네가 또. 그러면 안 팔자 마인드고 거의 기본 300, 많이 남으면 1,000만 원 이상도 많아요. 거의 착값만큼 더 그쵸. 자기네들 마진으로 폭리를 하는 그쵸, 거네요. 그쵸. 그리고 1,0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이 맥심이고 또 5천만 원짜리 같은 건 뭐 2천만 원씩도 남겨먹고 제가 제일 많이 남긴 거 보면 2,700만 원. 그리고 한 분이 7천만 원의 피해를 당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건 3천만 원짜리 차 하나. 차를 바꿔드려요,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차로 바꿔드릴게요. 엎어치는 거죠, 다시. 그럼 요거 사고 팔고 하면서 7천만 원이나 돈이 공무원분인데 그게 또 제주도 분이에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제주도 탁송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3천만 원짜리 차 하나, 그럼 피해액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완전 갖고 노는 거네. 네, 그렇죠. 이제 서민계층에 환불해주는 게 대한 아니 환불이 아니라 바꿔주는 게 또 사기야. 네. 야. 그러니까 이 중고차 현업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는 언론 발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국민들이 또 되게 많이 환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쩜 보면은 다 그런 허위 매물하는 딜러분들이 좀 그런 이미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망쳐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S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당연히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는 있죠. 근데 중고차라는 건 소모성 부품이 많아요. 그래서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AS적인 부분이 대기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저희가 핸드폰도 다 뭐 회사 제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AS적인 부분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다 더 잘해줄 것이다, 당연히. 고장이 나도 얘네는 수리를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현업에 있으시면서 중고차 업계의 이 허위 매물은 근절돼야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중고차 매물, 이 허위 매물 일당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제도적인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사기 사건인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좀 우리나라가 사기에 좀 관대한 나라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허위 매물을 하는 허위 매물 업자들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 처벌이 무서워서 허위 매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허위 매물이 없어지면 그만큼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도 많이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작년에
이게 정말 이 전국에 어마어마한 비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유령 침수차, 이력이 존재하지 않은 침수차가 이제 유통이 될까봐 너무 걱정돼서 또 장관님하고 같이 컨텐츠도 찍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발빠르게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아니 침수차가 없어요. 지금 좀 남겨놓으시 그러셨어요, 장관님. 저희 같은 사람이 또 피해자가 좀 나타나야 저희도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각을 뽑을 텐데. 근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이게 또 문제군요. 아니 이게 좀 칼춤을 치셔도 적당히 쳐주셔야 아니 되는데. 우리 이 카나피라가 그때 침수차 문제 제기해가지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고요. 대신 또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또 막 뭐 땅에 엎드리고 해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중고차 이 허위 매물 부분도 뭐 나중에 뭐 유튜브 뭐 할까 그거는 그때 걱정하죠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씨 말릅니다. 말라요. 예, 전국에 계신 그 허위 매물 딜러분들 아마 거의 이제 천연기념물이 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럼 끝으로 이제 혹시 장관님께 두 분 혹시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처음이에요. 특별 단속 기간이다 뭐다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경찰관 분들, 공공기관에서 열정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피해자분들 다 뭐 연락을 줘라,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이번에 진짜 뿌리 뽑힐 것 같거든요. 근데 성능점검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고객한테 차량을 판매할 때 저희가 고지를 해야 되는 사고나 차량 상태에 대해 나와 있는 이런 표인데 이게 사기가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사기를 당하면 사고차가 무사고로 둔갑되면 침수차가 아닌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허위 성능점검, 허위 기록하면 이 수리비 구입하실 고객님들이 다 떠안아야 돼요. 예. 네. 예. 침수차랑 뭐가 틀려요? 물에 빠진 차랑 고장난 차가 파는 거랑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까지 좀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저는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손잡고 같이 네. 이걸 개선을 네. 합시다. 예. 중고차 관련해서 사기 사건이 계속 제보가 되다 보니까 대부업체에서 중고차를 가지고 이제 서민들한테 대환대출로 사기를 오랫동안 정말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금융사기까지 아, 던져버리는. 대부업체에서. 네, 대부업체에서 아. 대부 중개업체에서 중고차를 가지고 엄청 사기를 많이 쳐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차가 필요 없으신 분들인데 음. 대출이 필요해서 음. 대부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그 차량을 재산으로 잡으면 지금 뭐 대출이 안 나오시지만 대출을 만들어 드리겠다. 담보물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금리도 재산으로 잡혔으니까 저렴하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담보용으로 중고차를 갖고 있는 떠안게. 예, 필요도 없는 그래서 재산 등재된다는 거짓말로 현혹을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차를 3천만 원에 팔고 그거를 2번, 3번, 5번씩 판매하고 했는데 이야. 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다 금전적인 여력이 없으신 서민분들이시거든요. 힘드신데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더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기 사건들이 더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제도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대부업체나 대부 중개인들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범위를 넓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끝으로 이제 장관님께 건의를 좀 짧게 하나 드리면은요. 이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사실 그 얼마 전에 계속 이슈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 TF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또 그곳에 바로 연락을 하시면은 어떤 법률적 지원부터 이런 것들이 좀 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중고차도 어떤 허위 매물이나 뭐 이런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이 또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 일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한 가지만 더. 네.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한창 택배가 더 많아지지 네.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차량을 구입해야지만 일을 시켜준다는 이런 차량 관련된 취업 사기가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사회 취업 사기. 사회 초년생들은 길어지는데 택배 일을 시켜주겠다, 물류회사 시켜주겠다 해서 1,000만 원짜리 포터 화물차를 2천만 원에 캐피탈 터뜨려요. 그다음 자기들이 2천만 원짜리 차는 1,200에 팔아먹고 이전비까지 해서 2천만 원을 뽑은 다음에 나머지 700을 일값으로 받아갑니다. 지입비. 이거 지입사기라고 하는데 뭐 이게 지금 진짜 엄청 많아요. 사회 초년생들 진짜 어떻게 이거 돈 모아서 뭐 치킨집이라도 하나 해보려고 하는 진짜 서민계층, 진짜 힘드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영업 망하셔서 일당이라도 벌어보겠다는 분들, 그분한테 오히려 빚을 생기게 만드는 이 취업 사기, 이 차를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또 서민계층이 정말
피해가 많거든요. 요거 꼭 한번 검토 한번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고차나 이 신차 이게 떠안으면서 이게 대출, 그러니까 대부랑 취업 사기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아, 저희가 현장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칼춤 춰야 하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저희도 밥값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우리 공직자들 저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밥값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자, 이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또 허위 매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 강력하게 이 경고의 마지막 정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위 매물로 정말 우리 젊은이들과 서민들을 울리는 우리 사기꾼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대부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사기까지 지금 정말 이 약자들의 눈물을 지금 빼먹고 있는데 기다려라 곧 간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